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재 씨, 네. 저 2인 체제로 변경된 건가요? 야, 이런 날이 언제 오나 했는데 드디어 왔네요. 드디어. 네. 기다리던. 이 둘이 해도 뭐 아유, 그럼요. 네. 정원 씨 너무 바쁘셔가지고. 맞아요. 네. 정호 씨 일정에 맞추다가는 저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청취자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네. 혼자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구성원들과 다양한 포맷으로 이게 예전에 우재 씨가 안 계셨을 때는 정호 씨가 아니면은 저 혼자 했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쉽사리 혼자 하신 적도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서 이렇게 항상 정호 씨를 좀 오매불만 기다렸었는데 네. 우재 씨가 계시니까 이렇게 뭐 선택지가 많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정호 씨를 막 내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저희는 언제든 정호 씨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럼요. 정호 씨가 저희를 내치는 모양새죠 지금은. 네. 정호 씨 혹시 듣고 계시다면 억울하면 나와서 해명하셔야죠. 네. 뭐 이런 말 한지도 모를 겁니다. 뭐.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원주 아는 척 또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만큼 또 일주일 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둘이서 또 얘기를 하는 만큼 또 다양하고 알찬 이야기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재 씨 혹시 주변에 저희 이제 지난 회차 대대적인 개편의 첫 방송 아니었습니까? 혹시 맞아요. 뭐 어떠셨나요? 아니면 주변의 반응이라든지. 일단 주변 반응은 제가 그 방송 이후로도 밖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우재 씨, 뭐 나갈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간 적이 없어서 뭐 주변 반응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개편하고 뭐 오디오도 이렇게 음성으로도 올리고 팟빵에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이제 또 올리고 이런저런 좀 시도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첫 이 출발을 한 셈이니까 앞으로 계속 좀 이런 컨텐츠들을 쌓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좀 새로운 마음가짐을 콘텐츠를 올리면서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주변에 뭐 그렇게 많은 분들 저희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뭐 다르게 뭐 업무적으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긴 했었지만 뭐 이렇게 저희 원주하는 척을 또 듣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또 만나 뵙지 못했어가지고 또 이 새로 개편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여쭤보진 않았지만 근데 또 원주하는 척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청취해 주신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럼 이제 저희가 뭐 개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시고 또 뭐 실제로도 들어봤는데 재밌더라. 뭐 알찬 소식들 전해줘서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잘 듣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우지 씨 말씀처럼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방금 우재 씨가 언급을 해주셨지만 혹시 저희 팟빵을 통해서만 청취해 주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뭐 홍보 아닌 홍보를 좀 하자면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뭐 예전에는 저희 뭐 원주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뭐 이게 팟캐스트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클립이 잠깐씩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개편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원주 아는 척이라는 채널을 저희가 따로 이제 개설을 해서 거기에 뭐 저희 풀 버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풀 버전을 다 듣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각 회차마다 딱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꼽아서 클립으로도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또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족구알 족구알 족대구알 족대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원주하는 척 49회 오늘은 또
어떤 코너로 오늘도 뭐 원주통신 하는 건가요, 저희? 원래 원주통신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나가는데 오늘은 원주통신보다는 좀 이제 새로운 코너를 좀 선보여 보려고 합니다. 네. 오, 그럼 오늘은 어떤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을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새로 선보이는 코너 무실동은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네, 무실동은 지금 저희 이제는 읍면동으로 들어가는 이 코너인가요? 이거는 무실동은 지금 어떤 코너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제가 그 예전에 무실동 가까이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그거와는 이제 관련이 없고요. 어쨌든 이 저희가 보통 이 여의도를 이제 정치 중심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사당이기 네네.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종로 같은 경우에 또 이 대통령 3명을 배출한 이곳을 또 정치 1번지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종로가 약간 네. 그렇게 대표적으로 불리는 그 수식어가 그렇죠. 있죠. 뭐 네. 되게 상징적인 그런 장소들인데 그 우리 원주는 어디가 정치의 중심지냐, 어디가 정치 1번지냐 따져봤을 때 이 또 시청과 시의회가 같이 있는 이 무실동이야말로 원주의 어떤 정치 중심지, 원주의 정치 1번지가 아니겠냐. 네. 야. 그런 생각에서 이름을 따와봤고요. 그래서 무실동은 지금은 이제 무실동을 중심으로 벌어진 어떤 원주의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일종의 시사평론 코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에서 많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깊이 있는 정치 시사 평론 네, 뭐 코너군요. 깊이가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뭐 그냥 아는 척 해보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원주에 대해서.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나 이런 시사 정보에 대해서 뭐 막 신문이나 언론을 막 그 찾아보시지 않는 분들은 이런 소식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 참 알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신문이나 뉴스를 보더라도 원주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서울에서 벌어진 어떤 여의도 정치 소식이나 뭐 이런 맞아요. 용산의 소식들 이런 거에 더 우리가 또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이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이게 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원주라는 지역의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알아가 보자, 함께 뭐 배워봐 보자, 함께 얘기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코너를 좀 기획하게 된 거죠. 네. 네. 마침 또 무실동이 그 원주시청이 있는 곳이 시청로 1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번지?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1번지를 담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철에만 이런 정치 이슈에 조금 관심을 갖거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것이 더 멀게 느껴지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공약이 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더 알기가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런 조금 궁금증 아니면은 그러한 약간의 갈증들을 저희 이 무실동은 지금을 통해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은 또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을 때 딱 필요할 때 아는 척하기 아주 좋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저희 무실동은 지금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 무실동 지금 어떤 정치 현안들 아니면 시사 현안들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딱 한 3가지 정도를 꼽아왔는데요. 그중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뉴스로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 원광수 시장의 집무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네. 드디어. 네.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시장 공약이었죠. 지난 선거 당시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지난 21일에 이전을 완료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7층에 있었죠, 시장 집무실은. 근데 이번에 이제 1층에 그 민원과 옆에 원래 이제 경로 장애인과가 있던 자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약 3억 원을 들여서요. 뭐 시장실, 비서실, 상담실, 뭐 창고 등을 갖췄다고 하고 이게 좀 그래도 공사가 좀
복잡했어요. 이 스피드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7층에 그거를 이제 1층으로 또 옮기고 맞아요. 네. 또 게이트 뒤에는 방호 셔터도 또 달아보고요. 또 이 청원 경찰 2명도 이제 입구에 배치하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틀을 갖추었습니다. 사실은 소통 강화를 위해서 1층으로 옮겼다는데 뭐 그냥 뜯어 옮긴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네네. 아니 이게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다. 예. 저희가 이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 뭐 농담처럼 이 정말 소통이 강조되는 거면 1층에 듀라 테이블 놓고 그렇죠. 차라리 듀라 테이블 한 2개 연결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앉아서 직구를 보신다면 야 허심탄회하게. 근데 그러면 또 너무 보여주기식이겠죠. 네, 아무튼 어쨌든 이 시장 집무실을 1층으로 옮겨서 좀 더 이제 가까이 하겠다 시민들과 이런 거고 또 뭐 비서실은 뭐 CCTV도 설치가 되고 어쨌든 전체 크기는 이제 183 이제 제곱센티미터로 이제 기존의 278 이 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보다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좀 작아졌죠 아무래도 이제 7층보다는. 그래서 이제 뭐 요걸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이 자리에 있던 경로 장애인과는 1층 징수과 자리로 갔고요. 징수과는 또 2층으로 또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야, 이게 그러면은 이 이동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이제 후속 과정들이 있었을지 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7층은 아직까지는 뭐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에서는 제가 찾아봤을 때 얘기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래서 나중에 뭐 개방하려나요? 시민들이 뭐가 하겠죠? 네, 이게 뭐 풍문으로 들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원주시청이 어쨌든 굉장히 건물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한간에 들리는 뭐 풍문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도 뭐 빈 공간들이 좀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원주시가 포부가 컸기 때문에 크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공간들이 아직까지도 뭐 좀 남아 있는 공간들이 실제로도 있다면은 뭐 굳이 뭐 그 공간을 꽉꽉 채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니 아까 제가 눈이 침침해서 278 제곱미터를 세제곱미터를 읽었네요. 네, 아무튼 제곱미터였고요. 네. 세제곱미터는 부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세제곱미터가 아닐 텐데 이러는데 제곱미터 맞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축소가 됐다 요즘에. 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이제 관심을 갖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는 저희 오늘이었는데 화요일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집무실 개방 행사를 또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민들이 여기 와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시장실을 좀 이렇게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일주일간 이제 앞으로 시청 로비에 원주시의 미래라는 게시판을 설치해서 시정에 바라는 의견도 이 기념 삼아서 좀 수렴해 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원광수 시장 뭐 이게 그 이재명 그 의원도 그 성남 시장 시절에 이런 뭐 적극적인 소통을 얘기하면서 시장실도 막 개방하고 뭐 방문할 수 있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몇몇 시장 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셨죠. 이렇게 개방하고 사진도 찍고. 맞아요. 네. 그러다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것이 시민 소통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저희가 그러니까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뭐 원광수 시장 어쨌든 말은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행사 날에 개방 행사 날에 시장 집무실 1층 이전은 민선 8개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원주시의 새로운 변화를 알린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시장이 솔선수범하여 시민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가까이 소통하는 그 자체로 36만 시민과 모든 공직자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야심찬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솔선수범하겠다. 어쨌든 이제 다른 공직자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라. 약간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런 행보들이. 네네. 근데 이제 앞서 국인 씨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취지야 뭐 의지야 좋죠. 소통하겠다는. 그럼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소통하겠다는. 근데 이제 이게 보여주기식이 되면 역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옮겨놓고 뭐 정작 소통에 대한 다른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면은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그냥 약간 쇼라고밖에 볼 수 없는. 맞아요. 어쩌면은 그 7층 엘리베이터 타는 거 귀찮아서 혹시 옮긴 거 아니야? 출퇴근을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런 어떤 비판을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네. 이 소통하는 노력 보여주고 사실 지금 이 우리 용산에 계신 어떤 분도 그렇게 이제 소통과 자유를 강조하시고 말이죠. 이 도어 맞아요. 네. 스태핑도 막 자처를 하시더니 결국 지금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간.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하게 그렇죠. 지금 네.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원주시도 어쨌든 원광수 시장이 또 취임 때부터 사실 소통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막 전임 시장의 이런 사업들을 막 그냥 막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뭐 전임 색깔 지우기를 그냥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추진할 때 좀 이런 사회적 어떤 시민적 공론 좀 합의를 통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시장실 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좀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진정성을 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전을 한 게 이제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은 그 1층으로 옮긴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뭐 이런 그렇죠. 사실은 뭐 하루의 행사였지만 뭐 집무실 개방 같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이 시장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뭐 일환 중의 행사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그냥 뭐 옮긴 것을 기념하는 하루짜리가 아니라 뭐 그렇죠. 정례화해서 좀 한 달에 하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1년에 하루라도 조금 개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뭘 개방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멘트를 그대로 따라서 정말 시민과의 거리를 없애고 가까이 소통하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1년에 한 번은 그러면 시장실을 그렇게 개방하고 그 시장님은 정말 듀라 테이블을 로비에 깔아가지고 잠시 계시면 진무를 보시면 그렇죠. 오히려 시민이 주인님을 더 보여주는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안 되겠죠. 네.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 노력들 네. 어쨌든 아마 원주 시장실이 실층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어쨌든 어떤 이런 이제, 행정의 문턱이라는 것은 1층 저도 뭐 가끔 가긴 하지만 그 시청에 1층 이상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어렵죠. 민원실의 그렇죠. 어떤 업무를 보는 그것 이외에는 실은 이 행정 자체에 대해서 뭐가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좀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장실 이전을 통해서 또 개방을 통해서 야심차게 지금 또 민선 8기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이 원광수 시장입니다만은 본인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위기에 살짝 몰려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얼마나 됐는데 벌써 위기인가요? 지금 임기 시작한지 지금 사실 채 3개월, 4개월 됐나요? 네, 그런데 지금 잇따른 고발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 이제 한 두 개는 좀 직접적인 거고 한 가지는 좀 간접적인 약 한 세 가지 정도의 좀 이런 고발이 있는데 하나는 아니, 벌써 이제 고발이 세 개나 당했어요. 이 얼마 안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이었죠. 원광수 시장을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 MBC가 이제 지난 14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원 시장이 후보 시절에는 재산을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3억 186만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제 지난 7월 1일에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8억 1,200만 원을 신고해가지고 6개월 만에 5억 1,000만 원이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재산 증식인가요? 네. 야, 아니 이게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연일 뭐 고가 행진을 벌이거나 이러면은 뭐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혹시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그 코인 장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요. 일인지 요즘같이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이런 아주 의아한 일이 벌어져서 이 선관위가 당연히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실제 재산은 7억 8,3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선관위 조사에서는 보니까 부동산 자산을 이제 축소 신고하고 예금 보험 같은 자산을 누락하거나 또 역시 축소 신고해서 약 4억 8,121만 원을 덜 신고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이제 차이가 났던 거죠. 실제 신고와 이 재산과 신고 재산 간에. 네. 그래서 선관위가 이제 물어봤겠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원 시장은 이제 서면으로 이거 단순 착오다. 이거 좀 잘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선관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사실 했다고 뭐 합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은 과거 도의원을 했었잖아요. 일단은 맞아요. 도의원을 했던 분이라서 재산 신고를 해봤던 사람인데 이거를 착오한다? 이거를 몰랐다? 요거는 좀 타당하지가 않다고 일단은 선관위는 봤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원신자 측이 추가로 말하기는 또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이제 차이가 생긴 거다. 또 배우자가 가입한 금융 상품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선이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그렇죠. 진짜 없었으면 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착오였다. 이게 뭐 그 다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 선거를 해봤으면은 이게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이 재산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의아한 거죠. 이렇게 몰랐다? 그리고 아니 그 금액도 사실은 뭐 이 정도의 차이 나는 금액이라면은 이게 선관위도 그래서 이제 소명이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참고로 이제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서 이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이제 엄격한 법이거든요. 만약에 형이 되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선관위가 이번에 고발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죠.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제 원광수 시장은 기막힌 재테크의 귀재다. 어떻게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5개월 만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공직선거를 처음 치르는 게 아니고 과거 도의원 선거도 치르고 도의원 4년 동안 꾸준히 재산 신고를 이제 했던 경험에 비춰서 원광수 시장의 해명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이제 바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식이 똑같군요. 그러게요. 야당과 괴를 같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성명을 낸 것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이 민주당의 표현대로. 그런데 사실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에 원주 MBC가 이미 이제 7일에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수 이제 시장이 공직자 이 재산 신고 때는 16개 금융사에 이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보험 예금이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후보자 시절에 신고할 때는 예금 목록에 2,500만 원 보험 하나만 있다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18년 도의원 재직 당시에는 이게 근데 신고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예금 목록을. 근데 이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 후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해왔던 건데 신고를. 이게 너무 시장 후보 때 뺀다. 이런 좀 진짜 큰일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의원 때도 빠뜨렸거나 아니면 그때 지적받아서 뭘 하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도의원 때도 신고했던 내용이 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 배우자가 가입한 상품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 아니 그렇죠. 이거는 참 믿기 어려운. 원주 MBC도 이제 의아하다. 이거 좀 착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하나 부동산 이번에 2억 6천만 원으로 이제 반곡동 아파트를 신고했는데요. 이게 선거 때는 또 1억 8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축소 신고를 했다는 건데 이게 2018년 3월 이후로는 부동산은 이제 공시가격과 구매가격 중에 더 높은 걸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바뀐 규정도 아니고 이미 2018년에 바뀐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선거 때 더 낮은 거를 적어냈다는 것이 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라고 이제 선관위는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 MBC는 또 지적을 했었고 선관위도 네네네. 아마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물론 뭐 다 법적으로는 더 많은 부분이 이제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 다퉈봐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시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죠. 좀 고개를 갸웃하는 지점들이 몇몇 보여서 그래서 아마 뭐 검찰이 뭐 조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고 어쨌든 이렇게 의혹으로만 보면은 좀 의아한 구석이 있어서 좀 철저한 좀 수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네네. 지금 이제 문제가 지적되는 게 이 공직자 재산 신고와 이 후보자 시절의 재산 신고가 제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 선거 때마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역시 원주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강원도 선출직 공직자 157명 중에서 재산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선거 당시의 신고 재산과 20% 이상 혹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이 약 108명 중에 4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공직자 이 후보자 때 신고한 내용과 이 공직자가 돼서 실제로, 신고한 예.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45명이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 여기는 20% 이상 1억 원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45명이면은 지금 이 원 시장님 정도는 이 중에 거의 탑 클래스이시지 않을까. 거의 뭐 여러 명 있습니다. 뭐 사실 모 도의원도 그렇고요. 이 원주를 지역구로 한 몇몇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네. 뭐 좀 이런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선거 때는 짧은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검증이 어려운 거죠. 워낙 많는 후보자들이 이제 신고를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진 신고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 후보자 자신의 재량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고요. 근데 공직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제 각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신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신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도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가 이런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자가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선관위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법 개정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아직 국회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고 해서요. 이런 좀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필요한 조치라는 것들은 지금과 같은 고발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건가요? 뭐 기사상으로는 정확히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선관위 권한 강화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검찰한테 고발하고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거든요. 공직선거법은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아마 조치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닐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법은 좀 허술하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네. 네네. 그러면은 이 또 다음 소식이 또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의 고발이 또 이루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또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아까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네. 요거는 근데 아마 좀 쟁점이 많아요. 요거는 좀 양쪽 의견이 많이 달라서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거 사실 지난 6월에 이미 이제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월 10일이었죠.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원광수 당시 이제 당선자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제 상대 후보였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구자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 자료를 선거 하루 전인 5월 31일 오전에 이제 자신들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채널이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주 신문이 6월 12일에 보도한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요. 당시 이제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 해당 대화방에는 이제 아무래도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곳이니까요. 뭐 주요 방송사, 일간지, 뭐 인터넷 신문 기자 35명이 이제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제목이 이래요. 이제 강원도 비서실장 시절 비리 사실 선거 앞두고 회자 시민들 구후보 원래 진정성 없어.
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야, 네, 이제 뿌렸다는 거죠 이날. 네. 자극적인데요. 아주 자극적인 내용이죠.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구 후보가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에 이제 당시 도지사 특보와 공모를 해서 신생 영화사에 3억 원을 우회 지원하는 이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제 주장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원 후보 측은 당시에 보도자료 배포 4시간 만에 이 보도자료를 철회하겠다는 긴급 공지글을 올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시민단체는 어쨌든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였다. 의도가 있는 허위사실 유포였다. 이렇게 봤던 건데 원주신문이 이번 20일에 보도한 내용을 또 보면요. 경찰이 이제 지난 19일 원광수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요. 또 그보다 앞서서는 횡성군을 상대로 이제 3억 원 우회 지원 사실 아까 보도자료 내용이었죠.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네네. 확인하고 당시 이제 보도자료를 책임졌던 원광수 캠프의 홍보팀장을 또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 시장은 자신의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자체를 미리 몰랐다. 사전에 몰랐다. 나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원 시장의 이제 측근들도 이 측근들은 누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주신문에서 어쨌든 측근들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한 원광수 당선인이 캠프 관계자들에게 누가 지시했냐고 확인까지 한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원 시장 측을 좀 이제 두둔하는 그런 또 말을 코멘트가 좀 있더라고요. 이 아니 그러면 이건 보면은. 뭐 단독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글쎄 뭐 개인적 일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어쨌든 그렇긴 한데. 네네. 근데 또 고발인의 또 이제 이게 보도 자료인데. 네.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그냥 누가 나도 모르는데 냈다. 내 동의도 안 받고 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4시간 만에 뭐 철회하겠다라는 공지가 올라온 거다. 뭐 이런 얘기이지 않을까 그렇죠. 뭐 싶기는 한데. 네네. 네, 근데 고발인은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한 이건 계획이다. 뭐 작성 시점도 그렇고 뭐 이 단톡방의 성격 같은 걸 봤을 때도 이건 미리 준비해서 한 거다. 틀림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치밀한 계획에 따라 공표한 정황이 있고 또 선거 캠프라는 거는 특성상 보도자료 같은 걸 배포할 때 후보자 지시로 이뤄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중요한 보도자료를 원 시장이 모르고 냈다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또 주장했더라고요. 강하게 주장을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도 이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여간. 아니 그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나간 건 아닌 거죠? 나가서 했나요? 네, 그 주장 보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느 언론사든 받아서 보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시 도지사 정무특보 그러니까 여기 보도자료 언급된 그 도지사 정무특보가 뭐 민사 소송을 걸기도 하고 그 언론사를 상대로 뭐 그런 얘기도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뭔가 피해가 있었다고 이제 뭐 고발인 측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는 뭐 4시간 안에 뭐 그러니까 철회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이미 배포가 된 언론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뒤늦게 수습을 한 거긴 하네요.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미 일단 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문제 삼는 거죠. 뭐 이게 철회를 했더라도 어쨌든 네네네. 이것도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재산 축소와 방금 말씀드린 허위사실 유포 상대 후보에 대한 요 2가지도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요. 이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12월 1일이 공소시효 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기소 여부를 검찰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과연 이거를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거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며칠 안 남았네요. 거의 이미 일주일도 안 나왔을 남은. 수도 있고 결과가. 네네. 네. 검찰도 지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넘겨말어 재판에. 야 이게 저희가 말로만 하던 원주하는 척 호외를 이제 녹음을 긴급히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사실 기소 여부에 따라서 뭐 원주 정치권에도 파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우리가 또 이제 뭐 아직 기소된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넘겨지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솜방망이로 나올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선고면 당선 무효니까 막 90만 원, 80만 원 선고해 주기도 하고 뭐 재산 축소 신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네네네. 약하게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아주 막 이게 뭐 정말 원주 막 보궐선거 준비하는 뭐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또 넘어가는 건데 약간 기소도 안 됐습니다. 네, 기소도 안 됐어요. 고발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저희도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진실 공방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쵸. 아마 수사기관에 네네. 정확한 좀 판단이 나와야 더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그 위반으로 볼 만큼이냐 아니냐도 아마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죠. 저는 약간 근데 뭐 뭐 선택은 아니겠지만 그 첫 번째 사안과 두 번째 사안 중에 그래도 조금 더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첫 번째 사안이 조금 더 기소는 그래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거는 또 선관위가 판단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좀, 해당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맞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도의원 시절의 이런 경험들 그런 부분들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되게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죠. 아마 요거는 기소까지는 좀 그래도 불안합니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방송을 녹음한 다음 날인 11월 23일 경찰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원광수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 시장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주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원광수 후보가 무박 3일 유세를 벌이던 중으로 캠프 관계자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또 의혹은 이건 좀 간접적인데요. 검찰이 이제 최근 이제 원광수 시장의 배우자인 임모 씨를 통신망 침입 혐의까지 적용해서 이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원주 MBC가 이제 지난 18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추가 기소라 하면은 그 전에 뭔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소됐다는 게. 그렇죠. 네. 그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원주 MBC가 지난 6월 16일에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원 시장 부부가 이제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집에 있던 노트북을 정리를 하셨나 봐요. 노트북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로그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SNS를 열었는데 보니까 그 자녀의 친구 계정이야. 그 SNS에 로그인된 게. 그래가지고 이 계정을 사실 그 로그인 됐으면은 안 봐야 되잖아요. 또 로그아웃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굳이 또 원시장 부부는 그걸 또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 1대1 채팅방을 본 거죠. 열었더니 아니 이럴 수가. 원시장 또 배우자 자녀 등 그러니까 이 원시장 가족을 그야말로 싸잡아 험담하는 내용이 1대1 채팅방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네. 네. 이것을 본 원시장 부부가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 임씨죠. 배우자인 임씨가 이거를 이제 학교에 알린 겁니다. 해당 학교에. 그래서 학교도 또 이제 해당 학생의 부모를 불러서 자녀 교육을 또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일단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그 로그인 돼 있던 친구의 부모를 불러서 네, 그렇죠. 그 소위 말해서 험담을 한 친구를 불렀다는 거죠. 이 임모 씨 원시장의 배우자가 이를 학교에 알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당 이제 그 학부모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부탁받은 학부모는 이상한 겁니다. 이게 무슨 단체 단톡방에 올린 것도 아니고 1대1 채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원시장 부부가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이거 나 고발하겠다. 이래가지고 개인정보 도용 혐의로 이 임 씨를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들어갔겠죠. 수사를 해보고 이제 검찰이 이제 6월에 원광수 시장 부인 아까 말씀드렸던 임모 씨를 정보보호법상 위반으로 이제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를 합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의도적인 접속이 아니라고 일단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 시장 측은. 우연히 의도적인 접속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인 돼 있어서 우연히 한번 봤는데 마침 그런 내용이 있더라. 딱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딱 한번 봤다. 우연하게 한번. 그래서 이 해명을 일단 받아들였어요. 검찰이. 근데 어쨌든 당신들 그거를 보고 나서 말이야. 봤으면 그냥 뭐 마음에 담아두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막 무단으로 이제 학교에 알리고 SNS 내용을 말이야 외부에 공개한 거 이건 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외부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 이제 넘겼습니다. 약식 기소를 했는데 근데 법원이 보니까 이거는 약식 기소하기에 좀 사안이 좀 중요한데 이것도 좀 무거운 사안이야. 이거 내가 좀 따져봐야겠어. 이래가지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거는 정식 재판으로 이제 회부를 합니다. 야. 이거 제대로 이건 따져봐야 된다. 아니 네, 그래서 판이 커졌어. 판이 커졌어. 검찰은 좀 살짝 그냥 스무스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법원이 그냥 갑자기 제대로 해보자 된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원주 검찰인 원주지청이지 않습니까? 춘천지방검찰청 네네네. 원주지청의 상급 기관은 이제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판단을 새로 합니다. 그 임 씨가 수차례 이제 자녀의 SNS에 접촉했다고 이 피해 학부모 측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본 게 아니고 우연히 의도적으로 들어갔다 자동 로그인 되는 상태인 계속. 거를 알면서도 네. 들어갔다 이걸 주장했는데 아까 안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그 원주지청은.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본 거다. 한 번만.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서울고등검찰청은 야 이거 맞는 말 같은데 피해학부모 야 다시 수사해봐 이상하잖아 이거 맞는 말 아니야? 그래가지고 재수사를 지시합니다 원주지청에. 그래서 재수사를 합니다 원주지청에. 그랬더니 임 씨가 12월 12일 하루뿐만 아니라 14일, 18일 이렇게 세 차례 접속을 해가지고 사진 66장을 찍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야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아니냐 이거는 우연히 본 게 아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거죠. 비밀 침해 누설에 앞선 혐의에다가 이제 통신망 침입 혐의까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이래서 이게 더 추가된 거군요. 그렇죠. 이게 이번 수사 결과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원주지청은 좀 모양새가 구겨졌어요. 살짝. 왜냐하면 처음에 약식 기소를 한 게 정식 재판이 되고요. 그리고 무혐의 결정을 한 거를 상급 기관이 또 재수사 지시를 해서 기소 결정으로 바뀌고. 무혐의 결정이 됐던 걸 뒤집은 건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처음에 원 시장 측 해명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난 우연히 봤다 해서 그거는 기소를 안 했는데 이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다시 해보라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러고 이제 다시 기소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 좀 모양새가 곤란해진 모양새인데 어쨌든 번복이 돼서 추가 기소가 된대. 그런데 이제 임 씨 측은 또 해명을 합니다. 뭐 수차례 접속했다는 혐의보다는 우연하게 자녀 친구 SNS 계정을 확인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 사건의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해명을 하면서요. 자녀의 이 학교 폭력 피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 행위였지 범죄를 할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사 받으면서.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피해 학부모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니까 임 씨와 이 대화 내역을 열람하고 학교에 항의한 거는 이 원광수 원주시장도 마찬가지다. 근데 왜 원 시장은 아무 기소도 안 하냐? 보니까 원 시장을 수사도 안 한 것 같아요. 이 원주 MBC 보도를 보면은 이 검찰이 이제 참고인 조사 같은 이런 사실관계 파악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따로. 그러니까 원 시장 그러니까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임모 씨가 부부가 같이 봤는데. 그거를 이제 임모 씨만 조사를 하고 원광수 시장은 그냥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뭐 상관없다 이렇게 그냥 검찰이 판단했다는 건데 이게 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야, 근데 이게 뭐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게 만약에 원주시장을 참고인 조사하고 원주시장을 기소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진짜 사이즈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 사실 원주시청이 되게 좀 소극적인 느낌도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두 번이나 지금 번복이라보다 어쨌든 두 번의 어떤 그런 이제 다른 판단이 나온 건데 이 법원과 또 상급 기관과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 원광수 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안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이것도 소극적인 어떤 태도의 발로 아니야라는 좀 의심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어쨌든 원광수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런 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제 배우자 임모 씨에 대해서만 추가 기소를 했고요. 어쨌든 그때 제 원주 MBC는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 방대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어쨌든 시정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에 뭔가 관계되고 연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부적절하다, 자질 논란이 있을 만한 일이다라고 이제 당시 언론 보도에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그래요. 그러게요. 약간 이게 뭐 어쨌든 사실은 어쨌든 그 로그인 돼 있는 것들을 본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차례 접속한 것도 사실이긴 한 부분들 그렇죠. 이기 때문에 외부로 이제 알리기도 했고 학교에.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쨌든 우리가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느끼는 부분에 가족의 어떤 그런 다양한 지점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물론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조금 이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뿐만이 아니라 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부분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조금 노출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긴 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논란에 지금 원광수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연루가 된 상황. 우리 시장실도 개방하고 말이죠. 1층으로 이전도 하고 아주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실 좀 송사에 쌀리고 있다. 근데 이거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언론 보도가 말이죠. 막 그렇게 크게 안 돼요. 보면은 맞아요. 그 지역 언론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재산 축소 신고 같은 경우에는 원광수 시장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그 당선자 A 씨라고 그냥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익명으로. 네, 저 모 언론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원주의 아주 유명한 또 지역 언론 중에 한 곳은 실명을 안 쓰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A 씨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몇몇 지역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기도 하고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소식을 뭐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시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밝혀진 내용들에서는 이미 그러한 사실들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유죄다 무죄다를 떠나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이 사실들은 그렇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 건데 이런 것들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고 저는 말씀해 주셨던 이런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소식들도 그렇지만 뭐 이런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진짜 오늘 처음 듣는 소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주 MBC만 열심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MBC가 지금 뭐 MBC가 하여간 지금 뭐 원주든 저 서울이든 뭐 하여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네. 원주 MBC도 혹시 아무튼 아주 대단히 지금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어서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이렇게 이건 보도가 됐는데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건 지역 언론들이 진짜 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잘 담아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저희가 잊혀지지 사실 않도록 저희가 뭐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발로 뛰겠습니까? 뭘 취재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신문 열심히 읽고 거기 어떤 내용 나왔나 그럼요.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냥 전달해드리는 사실 그런 역할 하는 거거든요. 막 시사 평론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지만 지역 언론이 이렇게 열심히 좀 보도를 해주셔야 저희도 이렇게 좀 원주 소식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전달하고 얘기도 나누고 좀 그럴 창이 될 수 있지 않나.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도 이렇게 콘텐츠로 너무 좀 그런가? 너무 그건 좀 그랬나요?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서로 좋죠. 어쨌든. 또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은 이런 신문을 충분히 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라디오처럼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대담한 어떤 직무실의 이전이라는 성격을 이제 막 그런 활동들을 이제 막 하면서 이게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계속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개방적인 행보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런 어떤 행정의 영역에서의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저희가 봤다면은 또 한켠에서 행정과 굉장히 밀접한 또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또 연말입니다, 여러분. 연말 뭐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2022년도 이 남은 한 달 동안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의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부가 원주시 있다면은 이럴 때일수록 또 그래서 우리 이번 입법부군요, 입법부. 사실 뭐 이제 의회는 연말이 참 바쁩니다. 일단은 원주에 이제 올해를 점검하고 또 내년 계획을 또 의회에서 대부분 또 이제 세우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원주시 의회가 이제 제2차 정례회를 이제 개의를 했습니다. 11월 21일부터 다음 달이죠. 12월 19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처리와 같은 이제 굵직한 안건들이 이어집니다. 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연말에는. 그러니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듣고 계실 때는 이미 이제 회기가 한창 진행 중일 텐데 저희가 지금 녹음 중인 22일 이 화요일에는 이제 막 개의를 했거든요. 어제가 이제 개의 첫 날이었습니다. 21일이. 그래서 어제는 이제 첫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원광수 시장이 이제 우리도 국회 보면은 이 대통령이 이제 예산안 제출하면은 국회 나가서 이제 연설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네. 요즘 보면 뭐 야당이 참여도 안 하고 뭐 그러던데 뭐 아무튼 그리고 예산 설명하는 걸 이제 이 지방의회에서도 합니다. 시정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녹음 일자로 어제인 21일에는 원광수 시장이 이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대한 이제 시정 연설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건의 이제 결의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는 이제 최미혁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 인재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인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를 소위 말해서 숫자 약간 노름처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많이 둬서 그러니까 예외 조항으로 채용한 사람들을 뺀 거에서 지역 인재를 얼마 채용했냐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속입니다. 30%를 채우는 게. 그래서 이걸 예외 조항을 좀 줄여야 된다. 뭐 이거는 네, 저희가 나중에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저희도 원주하는 척에서 한번 이 소식을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혁신도시에서 이 지역인재 채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 기관에 따라서는 막 50% 뭐 거의 80%를 육박한 기관들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역인재 채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그때 소개를 드렸었는데, 근데 그게 다 이런 예외 조항으로 다 빠진 수 중에 지역인재를 얼마나 채용했느냐 때문이었던 거군요. 요새 언론 네네.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지금 없다. 뭐 이게 좀 뭐 바꿔야 된다 법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채용 기준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만 채용 이제 조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인 씨처럼 말이죠. 원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타 지역 대학을 갔다가 돌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기준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서울로 유학 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도 이 지역 인재 채용을 하자. 이게 역차별이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원주시의회는 이 두 개를 골자로 한 예외 조항 축소, 채용 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이제 이 촉구 건의안을 하나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건가요? 그러면은 다 건의안은 뭐 대부분 다 통과됩니다. 그렇군요. 보시면 아시겠죠? 원주시에 웬만하면 다 만장일치입니다. 네. 무슨 아니 뭐 보시면 뭐 국회처럼 뭐 이렇게 뭐 표대결로 안 갑니다. 네. 보시면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네.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채용 기준도 확대하는 게 좋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은 이게 논방이 있잖아요. 이 논란들이 있죠. 네, 근데 뭐 여야가 이럴 때는 또 한 마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네. 어쨌든 뭐 건의안 같은 거는 보통 뭐 무리 없이 처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강원 특수교육원 이건 가칭인데요. 이 원주 유치를 이제 촉구하는 건의안을 또 김재현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것도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원도가 이제 추진 중인 게 이 강원 특수교육원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이제 교육원이죠. 근데 이제 원주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원주에 이걸 유치해야 된다. 지금 춘천, 강릉하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강원도에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거는 뭐 진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는 거니까 정말 뭐 원주시 의회라면은 뭐 강릉에 유치하자 이러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원주시 의회니까 뭐 원주 유치하자 뭐 이런 걸 하나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분 자유 발언 3명의 의원이 했습니다. 모두 이제 민주당 의원이 했는데요. 이제 광문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서고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영서고가 이제 특성화고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네. 근데 이걸 이제 일반 계열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의견을 5분 자유 발언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의 손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을 할 때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이제 권한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뭘 승인할 때 요걸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강원도가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자. 뭐 이런 5분 자유 발언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미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제 긴급 돌봄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또 5분 자유 발언 이렇게 세 분의 의원이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21일에는 이렇게 있었고요. 또 이제 21일부터 29일까지는 이제 행정 사무감사를 이제 원주시 의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이 행정 사무감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게 뭐냐? 네. 이게 뭐냐면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렇죠. 맨날 국회의원들이 막 장관 불러다 놓고 호통치는 네. 네, 짤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 또. 네, 뭐 아주 뭐 난리 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행정부 입법부가 행정부를 이제 견제 감시하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건데 지방의회는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격이죠. 네,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감사랑 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거의 되겠네요. 뭐 똑같은 취지죠. 똑같은 기능이죠. 네, 그래서 지방의회가 이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이제 요구를 하면은 이제 그걸 받아서 지방 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이제 감사를 하고요. 뭐 거기서 이제 잘못을 적발해서 뭐 시정 요구 같은 걸 해서 이제 한마디로 행정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거죠. 너네 맘대로 하지 말고 또 제대로 굴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법부가 이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이제 핵심 기능이고 국정감사도 그렇지만은 이 행정사무감사도 이 지방의원의 이제 역량 이런 게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의원이 정말 일 잘하는 의원이냐는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 네, 보통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도 보면은 이런 국정감사 그렇죠. 때 이게 딱 뭔가 이게 약간 스타 의원처럼 그렇죠. 이게 딱 맞아요. 이제 못하는 사람은 되잖아요. 진짜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저런 맞아요, 질문을 해. 뭐 옛날에 뭐 많은 주마등 초수사중한데 뭐 언급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국정감사가 본인의 살을 까먹는 경우도 있기는 그렇죠. 하죠. 약간 네. 뭐 MS 오피스 뭐 이런 사건도 떠오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니 넘어가자고 하셨으면서 왜 굳이 또 언급을? 이건 너무 입이 그질그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뭐 그런데 어쨌든 뭐 명장변들이 탄생한 어쨌든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행정사무감사 의원들도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바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만 보더라도 원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국정감사도 마찬가지 구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역시 전임 시정하고 현임 시정이 겹쳐 있잖아요. 올해는 선거가 그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우리 지금 국정감사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의 같이 하는 느낌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막 이게 누구 탓이냐 이 도대체. 아무튼 뭐 이 비판하면은 뭐 그게 다 그러니까 전 정부다, 뭐 전 정부 탓이다, 뭐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할 거냐,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어쨌든 맞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원주도 원창묵 시정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지금 원강수 시정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원주시의회는 여대 야소입니다. 이제 24석 중에 국민의힘이 13석, 민주당이 11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는 뭐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의석수가 뭐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 의회는 뭐 난리 나거든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강원도 의회 의석 차이 거기는 뭐 일방적입니다. 아무튼 거의 뭐 원주는 근데 또이또이란 말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싸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그거. 사실 이 개의하고 나서도 두 차례 정도 원주시의회가 좀 기싸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상임위 부결이 난 적이 있었고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상임위에서 그 파행이 한번 났었습니다. 무슨 뭐 좀 이게 뭐 말싸움하다가 파행 났어요. 무슨 뭐 초선이어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뭐 발언권을 안 줘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사상 최초로 파행 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약간 그때부터 기류가 그랬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화롭게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한번 지켜볼 지점은 있다. 네. 이게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 상황들이 겹치면서 그렇죠. 약간 이렇게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그 지점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여러분들 또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복잡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보면 저도 복잡합니다. 뭐가 뭔지. 근데 원주투데이가 또 21일에 보도한 게 약간 관전 포인트를 담고 있기도 해서 그걸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원주시 의회에는 이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각각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21일에 했는데요. 여기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의회운영 또 의회사무국과 같은 여기만 이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네, 여기는 뭐 그러니까 의회 사무국장 불러가지고 뭐 얘기하고 현안 같은 거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회의록을 쭉 봤어요. 어제 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온 거는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탄소 역시 된다. 여기서도 근데 의회가 요즘에 종이를 너무 많이 쓴다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종이가 막 이뭐 항상 산더미가 감사할 쌓이잖아요. 때는 막 네. 근데 이건 이면지로도 못 쓰고 활용도 못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종이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나? 이거 다 읽긴 하시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린 그런 생각이 들고 저걸 다 읽긴 할까? 너무 낭비 아닌가? 뭐 근데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나온 얘기가 종이를 태블릿 PC로 바꿉시다. 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의원들이 네네네. 이제 태블릿 PC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사무국장이 약간 우려하더라고요. 그 태블릿 PC가 약간 렉도 걸릴 수 있고 이게 저거 메모하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이게 종이가 넘기는 것도 있는데 이게 태블릿 PC 한 번에 넘기기 힘들고. 근데 어쨌든 의원들은 한번 조사해보고 그게 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안 쓴다는 사람은 다음에 넘겨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 쓰겠다는 사람들한테만 쓰게 해도 되니까 일단은 뭐 반영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의회가 현수막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네. 현수막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낭비가 좀 심하다. 현수막도 맨날 버려지니까 일회용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렇죠. 네. LED 전광판을 달자. 이렇게 메시지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달자고 이제 의견을 달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미관상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이게 뭐 사진이 흐릿하게 나온다나? 아니 의원님들이 좀 선호를 안 하는데 아니 뭐 브라운관이야 뭐야. 뭐 그렇대요.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무국장님이 조금 그런 의견도 있대요. 근데 이제 아니 오히려 현수막보다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아니 그 LED를 약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냥 이 핸드폰에 LED 하듯이 약간 그 발광 다이오드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러겠습니까? 근데 뭐 이게 몇몇 달아놓은 것도 있잖아요. LED 전광판을 거기서 해봤을 때 뭐 그런 뭐 몇몇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의원들은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작은 소모임 방부터 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뭐 큰 대회 이실 말고 작은 소모임 방부터 한번 취재해보자 해서 뭐 사무국장이 그거는 뭐 검토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좀 환경 이슈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좀 의외로 또 나왔다. 네. 좀 그렇게 좀 어쨌든 끝났고요. 이게 환경 이슈가 얼만큼 우리 사회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요즘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쫙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막 의회가 그러니까요. 뭐 현수막 뭐 의정 소식지가 어느 업체에서 발행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 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완료가 됐겠네요. 그렇죠. 한창 진행돼서 회의록을 통해서 아마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이제 짚어볼게요.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제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조용기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대4 여야 동수를 이루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정 홍보실, 또 감사관실, 뭐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같은 주로 뭐 이제 인사계통이라든지 시의 어떤 그런 홍보계통 이런 쪽을 이제 감사한다고 보면 돼요. 또 보건 분야도 있죠, 복지, 건강 쪽.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07건의 자료 제출을 이제 요구를 했고요. 집중적으로 이제 요구한 자료는 원주투데이 보도를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비위 뭐 이런 거, 비위 사유나 뭐 조치 내역 이런 문제점, 향후 대책 이런 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고 또 이제 그동안의 감사 결과들, 뭐 감사원, 정부 합동, 뭐 또 강원도 이런 상급 기관의 감사 결과가 어땠는지, 또 원주시의 자체 감사 결과가 어땠는지, 주로 이런 기강이라든지, 뭐 이런 원주시의 어떤 공직 기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원주시가 이 청렴 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어가지고 아마 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 좀 매년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특히 더. 그리고 요게 또 전임 시정을 또 아주 비판하기가 그렇죠.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원주시의 또 인사 관련해서 뭐 조직 관리라든지 인력 배치 어떤 문제점과 향후 대책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또 요거는 또 이것도 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활동 관련한 내용들, 뭐 활동비 세부 사용 내역이라든지 집행 기준, 또 재검토 제안을 했던 사업의 어떤 성과 분석과 뭐 예산 낭비 요소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수위에 대해서도 좀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현임 시정을 좀 그렇죠. 겨냥한. 네. 그러니까 약간 여야 격돌의 장이다. 여기 또 여야 동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부결하기도 참 좋은. 지난번에도 부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 행정조직 개편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경제위원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여야 동수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4대4 여야 동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이름부터가 경제죠.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제 감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에는 10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주로 이제 물어볼 거는 원광수 시장이 이제 핵심 공약이죠. 기업 유치. 그래서 기업 유치 현황이라든지 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그 추진 계획, 또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기업 유치 관련 어떤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입니다. 네. 최근 3년. 최근 네. 3년 자료 전임과 이번 시정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고 또 이것도 원주의 고질적인 또 아픈 손가락 이 불온 국가 일반 산업단지 여기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도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하다고. 여기 추진 현황 또 이것도 이제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이것도 네, 추진했었죠. 그렇죠. 시정에서 네. 여기 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 현황 또 향후 계획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원광수 시장도 사실 뭐 관광 도시는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또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 사업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이런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는 이제 사업자 표기가 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더 사업비 지출 또 수의계약 내역 같은 자세한 이런 계약 사항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제대로 됐냐 이걸 살펴보겠다는 거죠. 사업들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민사 8기에서의 이런 산업과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히 좀 뭐 과거를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조금 뭐 여도 그렇고 야도 좀 주목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사실 네. 원광수 시정의 가장 핵심 공약이니까 말씀처럼 여기를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기업 유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원주시가 그 역량을 한번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여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문화도시위원회로 바뀌었죠. 문화도시 네. 이게 법정 문화도시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만 전담한 느낌인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유호현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이 3석으로 여대 야소의 위원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위원장을 다 국민의힘이 이제 맡았네요. 원래 이제 시의회는 좀 보통 이런가요? 뭐 다수당이니까 이거 뭐 여야 협의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이번에는 네, 이렇게 협의가 됐고 운영위원회만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의가 그러네요.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네. 이렇게 아니 운영위원회는 뭐 그렇게까지 네. 운영위원회 이제 뭐 회기 일정 이런 걸 이제 보통 정해놨는데 규칙이나 뭐 이런 거 뭐 그래도 뭐 중요하죠.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 문화도시위원회 여기는 뭐 이름처럼 이제 이거 참 문화교통국 읽을 때마다 웃깁니다. 문화교통국 또 맞아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라 그래야 될지 아니면 그렇죠. 이 조직 개편이 참 얘기가 많았었죠. 네, 문화교통국과 도시국, 상하수도 사업소 등을 이제 관할하는 문화도시위원회 가장 많은 185건의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또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 아주 여기가 핫합니다. 일단 전임 시장이 관광 사업을 많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뜯어볼 예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말도 많고 역시 탈도 많은 간현 관광지 개발 사업 어떻게 되고 있냐. 요거 일단 추진하는 거 보는 거고 또 옛날에 이제 드림랜드 관광지 개발 사업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원주 다이내믹 댄스 카니발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 어기보시라고요? 한지문화재 이것도 논란이 지금 되고 있죠. 요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관광 축제 지원 현황 같은 것도 이번에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약간 어떻게든 인수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죠. 표적이 되었던 예고가 됐죠. 한번 뭐 소위 말해서 한번 뭐 제대로 붙어보자. 이거는 내가 뜯어본다. 아주 발본색원 아니 뭐 발본색원이 아니고
아주 물고 늘어지겠다 뭐 이런 거죠. 악당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니죠. 네, 좀 너무 과했네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통도 있으니까 시내버스 노선 또 문제 많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여기 재정 지원도 그 가스 뭐 이게 자꾸 뭐 가스비 못 내가지고 버스 멈추고 뭐 이런 일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재정 지원이라든지 공영 차고지 모자르다고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공영 차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자전거 도로 현황, 또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책, 무료 수리센터 운영과 같은 자전거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원주시의회에 또 자전거 좋아하시는 의원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질의가 또 재밌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자전거를 좀 많이 타고 싶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새로 지어지는 도로에는 무조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끔 그래요? 네, 이제 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됐다고 아마 저 들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이 원창목 시장 이전에 김기열 시장 때도 이제 한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주가 아시면 큰 도로 중심으로 보시면은 의외로 자전거 도로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전임 때 그게 딱 의무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새롭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조금 더 이제 갖추고 또 이용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또 어떤 자전거 정책이 또 나올지 시책이 나올지. 네. 이 문화도시위원회도 또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여기도 여기 핫플레이스입니다. 여기 또 여대 야소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행위원회가 또 여기였거든요. 유호연 위원장과 또 안정미 의원이 한번 갈등이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면 재밌을 만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거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때는 어떤 스타가 탄생했을지 아니면 어떤 그 코멘트들이 오고 갔을지. 저희가 한번 그 꼽아볼 수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스타 맞아요. 1위부터 3위까지 한번 꼽아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29일까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또 의안 심사, 조례라든지 뭐 이런 개정에 대한. 그래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온 것들은 이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원주시가 이제 2023년도 예산안을 이제 원주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약 1조 5,87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519억 원, 3.38% 증가 편성을 했다가 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1조. 네. 아마 이게 추경까지 하면 2조가 넘을 거예요. 네, 아마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또 자랑한 지자체이긴 한데 어쨌든 원광수 시장은 뭐 강조했던 것처럼 세금 낭비 없는 효율적 행정 이걸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됐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가장 이제 중점을 뒀다고 이번 예산안 편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 연설에 나와서는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뭐 경제 위기니까 뭐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시면서 이제 지역 경제에 이제 활기도 불어넣고 시민 행복 지수 높이기 위해서 이번 예산안 짰고 정부는 지금 뭐 확장 재정에서 이제 건전 재정 기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열심히 확보를 하겠다.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 다하겠다. 그러니까 시의회 여러분들 대승적인 성과 협조 좀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네, 읍소 한 잔입니다. 시정 연설을 사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예산 좀. 네, 그런 말을 원 시장님은 하셨고요. 크게 보면은 예산을 저희가 사실 여기서 다 따져볼 수는 없어요. 이거 저 예결위도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이고 맞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초 변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하기 좋은 경제 도시에 이제 562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관광 교통 인프라 구축에 1,798억 원을 편성했고 이게 뭐 수식어가 막 계속 붙어요 앞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6,246억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종 이제 뭐 육아 기본수당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많습니다. 6,000억 원대. 이 전체 예산에서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이 복지 예산이.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친환경 도시에 이제 2,294억 원.
뭐 전기차, 수소 전기차 보급 뭐 이런 거, 네, 이게 들어가는 거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1,108억 원, 뭐 주로 도시 재생 사업들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과 살고 싶은 농촌 조성에 955억 원, 그리고 뭐 기타 분야에 2,681억 원인데,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에 일단 13억 원 편성은 됐습니다. 네. 거의 현행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야, 살아남았군요. 살아남았어. 네, 살아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깎이지 않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됐고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쨌든 최종 결정을 내려지게 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 국민의힘 이병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대 야소입니다. 국민의힘 5명, 민주당 4명으로 총 9명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결위에서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본회의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12월 15일에 16일 이틀 동안 이제 시정 질문, 요거는 이제 우리 국회 이제 대정부 질문 같은 거죠. 네네네. 시장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시정 질문 이틀 동안 하고 나면 이제 휴일 쉬고 19일 최종적으로 아까 올라왔던 예산안 그리고 올라왔던 의안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올해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원주시의회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도 굉장히 긴 여정이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시의회가 바쁩니다. 이럴 때 불이 꺼지지 네. 않는 시의회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네.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거나 아니면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많이 그렇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결정된지 나중에야 알게 되잖아요. 예산안 편성됐다, 뭐 통과됐다. 과정은 네네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예산을 깎았는지 늘렸는지 우리가 이런 걸 봐야 그 의원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맞아요.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안 심사 과정을 우리가 회의록을 통해 지켜봐야 또 직접 방청을 할 수도 있고요. 본회의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이렇게 뭐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런 돈의 흐름이 시정을 말해주고 또 이 돈이라는 것이 결국 내년에 원주의 방향과 또 사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요. 예산안이 좀 어떻게 늘고 꺾여서 이제 통과되는지를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심심할 때마다 의회 회의록 같은 걸 좀 보면서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네. 보면은 좀 이제 원주를 좀 아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작년에 원주하는 척에서 2022년 예산안을 좀 간단하게 돌아봤었던 그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국가대표 관광도시가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의 그 슬로건이었는데, 근데 올해는 또 보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그 항목을 보더라도 이제 내년에 원주 시의 그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구나, 그리고 예산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구나를 좀 그 짧게라도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원주 아는 척 또 주목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만약에 다 결정되고 나면 그때 또 한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뭐 저희 또 내년에도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또 네. 아마 내년 첫 방송으로 저희 또 무실동은 지금으로 또 찾아뵈면서 2023년도 원주시 예산안을 한번 파헤쳐 보면 어떨까? 네. 저희도 한번 그동안 분석을 좀 해보고요. 어떤 예산들이 통과됐는지. 네네. 그래도 좋을 것 그때 같습니다.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의원이 이런 예산에 좀 삭감했고 어떤 의원이 좀 증액했고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그렇죠.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자본가의 편인가? 누가 민중의 편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낱낱이 한번 보자고요. 네. 네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 원주하는 척 49회 오늘은 이제 코너 하나로 준비를 했는데요. 무실동은 그렇죠. 지금 이 코너로 이제 시의회의 어떤 이제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서 또 우재 씨가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해서 이 2차 정례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정들이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또 방송을 하시면서 우재 씨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사실
재밌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저기 용산이나 여의도 소식보다 원주 정치 소식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관심이 가고요. 네, 더 어떻게 될까, 네,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그렇고 뭐 이제 내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지역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어떤 지역 언론의 역할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워낙 이제 저도 지역 언론들을 한 8개 정도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보도하는 걸 보면은 조금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각자의 관점 없이 논점 없이 그냥 받아 쓰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약간 사실 네. 마무리가 너무 매운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좋은 지역 언론도 많은데 어쨌든 그렇죠. 네, 좋은 언론들도 많죠. 저희가 인용하는 언론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들도 저희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더 다양한 지역 언론들이 더 다양하게 좀 자신들의 좀 목소리를 내면서 보도를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시민들도 이런 원주 정치 소식에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소식이 어떻게 보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지역 언론을 굳이 찾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의 역할들도 좀 많은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저희는 MBC가 잘합니다. MBC가. 네. 역시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의 관점을 가득 담아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저희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원주하는 척 다양한 코너들, 다양한 이제 콘텐츠 소식들을 통해서 뭐 저희 비단 뭐 원주의 그냥 소식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평소에 알기 힘들었던 정치 소식들, 시사 소식들 이런 것들도 전달해드리고 또 그 외에 뭐 지난번에 전달해드렸던 뭐 스포츠 소식이라든지 또 문화 소식 또 아니면 삶과 관련한 다양한 뭐 삶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로 원주하는 척이 조금 더 이제 풍성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앞으로도 이제 많이 원주하는에서 소개될 다양한 코너들도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면서 저희 원주하는 척 49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둘이 해도 안 맞네. 원주하는 척. 원주하는 척. 안 돼.